한 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쉬어갑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쨌든 상승세를 보여줬고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불을 뿜는 2차전지 종목들이 많았죠. 하지만 오늘은 양 시장이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양상,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도 역시 0.27% 정도 하락하면서 그래도 810선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은 어쨌든 미국에서 또 이번 밤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이 기다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미국 시장도 그랬고 우리 시장도 좀 쉬어가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 코스닥에서 2차전지 종목들 오늘은 쉬어갑니다. 에코프로, BM이나 LNF, 에코프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신에 코스피에서 포스코케미칼이 다시 또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자,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 더 갈지 지금이 쉬어가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다음 타자 다른 업종, 앞으로 또 올라갈 섹터는 어떤 것인지 눈치 보기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시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 내에 빠르게 핵심만, 요점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이 종목 궁금하다, 내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혹은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주셔서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활용하시면서 저희 방송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종목을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FP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머리가 아팠습니다. 머리가 아프셨습니까? 왜요? 요즘 시장 좋은데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먼저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여민 FP의 첫 번째 종목은요. 한화 시스템을 시작으로 효성 첨단 소재, 코리안리, 글로벌 텍스프리, 코롱인더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나라 M&D, 오비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니틱스, 대덕전자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더 상세하게 그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뭐 목표가 궁금하다, 매수가 궁금하다,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여민 FP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 시스템 좀 말씀을 하나 좀 시스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하나그룹 하면 이제는 좀 방산과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 키워드들이 좀 생각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좀 회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좀 통폐합 관련된 부분들, 이 방산과 관련돼서 좀 신사업에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역성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 좀 발판이 되기 위한
하나의 좀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은 한 2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642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작년 2022년 대비했을 때 거의 지금 167% 이상 좀 성장하는 올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방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UAE항으로 해서 특히 이제 그 수출 규모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ICT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룹사 조직 개편에 따라서 캡티브 물량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올해 좀 신규 수주가 좀 예상되는 게 이제 뭐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이라든지 폴란드양 K2, K9 뭐 부품 수주 같은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뭐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다가 각 사업부별로 지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좀 가능한 좀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급박하게 마무리를 지으시네요. 네, 빨라졌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그렇게 고민이 많으셨다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뭐 주실까요? 첫 번째는 나라 M&D라는 나라 종목을 M&D. 준비를 했습니다. 어저께 삼성 SDI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향 장비 업체가 왜 강세를 보였는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네. 모 IT 언론 매체를 찾아보니까 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그 장비 업체들 대상에서 견적 요청서 제출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또 취재를 했을 때 뉴폼팩트에 필요한 설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객사가 어딘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공장이 오창 공장인데 오창 공장 같은 경우 예전부터 그 테슬라에 들어갈 수 있는 4680 배터리 파일럿 라인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일럿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동안 어떤 스토리를 보게 된다라면은 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좀 봐지고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를 상용 추진한다는 얘기가 그동안 꾸준히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 지금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나소닉도 들어가기도 돼 있는데 파나소닉이 내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들어가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일단은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M&D가 어제 급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 추측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나라 M&D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인 나라 엠텍을 통해서 배터리 팩을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 M&D를 정태근 팀장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쩐 일로 첫 번째 종목 시간을 맞추셨네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 윤여민 FP 다음 종목 갈게요. 네, 효성 첨단 소재 한번 효성 첨단 말씀을 소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특히 연기금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월 초부터 계속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일단 뭐 효성 첨단 소재 사실 뭐 살짝 좀 시장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네. 있을 것 같지만 글로벌 탄소 섬유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입니다. 2025년까지 연평균 14% 성장 예상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공급 같은 경우는 8% 성장 그러다 보니까 6%가 정도 비죠. 결국 이제 수요가 좀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한 수혜는 분명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 캐파가 작년 기준이었을 때 한 6,500만 톤 정도 되는데 지금 2025년까지 지금 14,000톤 약 한 2배 정도 이상의 어떤 캐파를 좀 증설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풀 캐파를 좀 가동한다 하더라도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측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타이어 보강제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쟁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하면서 현금이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결국 이제 스페셜티 소재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높은 수익성에 대한 어떤 담보도 되는 상황. 여기에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좀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이 좀 가능한 어떤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 최근에 조금 소외받고 있지만 지켜볼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현 팀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다음 종목은 오비고라는 오비고. 종목입니다. 비슷한 종목으로 모트렉스에 예, 따라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도 이제 차량용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쪽이나 중국 쪽으로 이제 로열티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흑자 전환되는 그런 흑자 전환을 했던 그런 기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까지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뭐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향 웹 솔루션 양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쪽으로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LG전자라든지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과 양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은 간접적으로 또 어떤 수혜가 된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웹솔루션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차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현대차가 그 OTT 업체인 웨이브와 현재 그 차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오비거는 회사가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 테마가 다시 부각이 될지 되는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와 별개로 종목 자체만 보게 된다면 테마뿐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작년 흑자 전환이 됐고 올해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차량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스마트카 이게 나오게 되면은 모트렉스뿐만 아니라 네. 이 종목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땡. 네. 어김없이 두 번째 종목은 오바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여민 FP님 종목 뭐죠? 네, 코리안리 좀 코리안리.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약간 좀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코리안리 같은 경우도 그러게요. 사실은 좀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소외됐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권리락 배당락에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좀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뛰어넘는 현재 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재보험 업황에 대한 변화가 올해 좀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에 좀 IFRS 지금 이제 17 관련된 좀 재무회계 관련된 쪽에서도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공동 재보험 관련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결국 이제 올해 좀 업황에 대한 변화에 좀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결국 뭐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 지금 생각하는 컨센서스나 지금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코로나19 때 관련돼서 좀 적립금리 감소가 좀 많이 이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외 어떤 보험 수지 개선이라든지 운용 자산 내 제가 볼 때 금리 부자산 좀 비중 확대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포트폴리오의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재무회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최종 조율에 관련된 부분 제가 볼 때는 친제도 영향 같은 경우는 아마 3월 공시 이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원보험사 대비해서는 제가 볼 때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코리안이 보험주를 오히려 또 최근에 관심이 좀 멀어졌는데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이번에 정태현 팀장님. 시간 오버 바이러스를 옮겼네요. 성공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궁금합니다. 셀트리온. 요 종목은 이제 일단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네. 그 바이오 정부에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그 청와대 주재로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제약 바이오 산업 수출 지원인데 여기 이제 정부가 2027년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지원을 이제 좀 하고요. 그리고 의약품 수출 2배 달성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가 1월 30일 날 나왔고 이제 서정진양이 이제 3월 달에 이제 정계 복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사내 이사 겸 공동의장 후보 선임안이 의결이 됐는데 네. 이게 본인이 싫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약 바이오 산업 수출 지원 여기 보시게 되면 2027년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지원 요걸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최근에 셀트리온이 2024년부터 매년 1개 이상의 임상 개시 목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 정부 지원금을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좀 따내기 위해서 임상을 좀 개시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충분히 서정진 회장의 어떤 복귀에 어떤 영향을 줬다는 판단이 되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게 되면서 가장 발빠르게 나섰던 게 셀티온입니다. 그쵸. 레키로나주라는 코로나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하겠다, 임상하겠다 그런 얘기하게 되면서 발빠르게 나섰거든요. 그러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가도 상당히 급등해서 나왔었는데 아마 어쨌든 정부에서 바이오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는 것들이 셀티온을 좀 움직이게 한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땡. 더 듣고 싶었는데 셀트리온 많이 관심 많으실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 아쉽습니다. 일단은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윤혜님. 네, 저 글로벌 텍스트리라는 글로벌 종목 텍스트리.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래도 지금 이제 3,200원대 지지를 좀 잘 해주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금 환급 대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환급금의 좀 30%를 좀 수취하는 좀 제가 볼 때 스스로 수취하는 좀 그러한 좀 사업 형태를 좀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65%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자회사의 실적이 좀 상당히 본격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회복되는 순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도 하나의 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이전에 봤을 때 중국인 전체 입국자의 거의 34% 그리고 회사의 지금 이제 수수료 매출의 거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인에 대한 파워는 상당히 강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리오프닝을 좀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실적에 긍정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제품 평균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원화에 제가 볼 때는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의 좀 구매력이 높아졌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 회사에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좀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한 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리오프닝 관련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네 번째 종목은 지니틱스라는 지니틱스. 네. 종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헬스케어와 로봇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로보티즈 같은 종목도 로보티즈란지 유진 로봇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란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 관심 가지만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하반기 헬스케어 로봇을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선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자동차 쪽, 스마트카 쪽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군사용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었다가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의료용 쪽으로 의료용 헬스케어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돈이 되는 쪽으로 로봇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현대가 이제 충돌하는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헬스케어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운동이든지 보행을 보조하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깁스가 좀 진화돼서 이게 웨어러 로봇을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 로봇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봐지는데 아마 그쪽으로 아마 이제 관련된 로봇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로봇이라기보다는 주행 보조 기구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어쨌든 주행 보조 로봇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올 예정인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니틱스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전 세계 웨어러블 터치 IC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웨어러블 터치 IC를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를 한번 앞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로봇 관련 종목 하나. 진짜 주가는 안 갔네요. 지니틱스 소개해 주셨고요. 자, 윤여민 FP님의 5번째 종목이네요. 네, 저는 이제 코오롱인더 좀 말씀을 코오롱인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올해 좀 실적이 기대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일회성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요인이 좀 제가 볼 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적대가 네.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올해 좀 완벽하게 좀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85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4분기 대비해서 23% 이상의 좀 어느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보게 된다면 뭐 산업 자재 같은 경우는
아라미드 같은 경우가 지금 전방의 수요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광케이블이라든지 뭐 전기차, 타이양 관련돼서 좀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견조한 실적이 전망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패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실적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 좀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가에 좀 하향된 안정화된 부분들, 뭐 필름 같은 경우는 좀 일회성 소멸로에서 적자폭이 좀 축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전 사업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향상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뭐 1분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좀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던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미라드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하는 부분들, 여기에 거의 약 50%를 이미 좀 고객사를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급도 상당히 타이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롱 인덕까지 유념인 FP의 5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5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한때 공급 부족 호황 얘기 나오면 상당히 잘 나갔던 PCB, 뭐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PCB 상당히 잘 나갔었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뭐 FPCB 이쪽을 좀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3월달 중국 쪽에서 3월달 휴대폰 생산 같은 경우 어떤 기저 효과라든지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전년 대비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좋아지게 된다. 화학 섹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유로 지금 뭐 방금 첫 번째 종목에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나왔는데 코롱 인더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 개선 이런 부분에서 나빴던 것들이 이제는 나빠지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FPCB뿐만 아니라 이제 대덕전자를 얘기하게 된다라면은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FCBGA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아시겠지만 그 챗GPT 비롯된 AI 때문에 어쨌든 이제 반도체가 살아날 만한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GPU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칩 쪽 같은 경우는 이제 AI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전장용 반도체 이쪽을 통해서 이 FCBGA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이런 공급을 하게 되면서 또 매출 증대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온 회사거든요. 잘 나온 회사인데 결국 이제 IT가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로 갈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데, 뭐 그런 중심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대덕전자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덕전자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저희가 알려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 지금 TV 켜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겠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또 어떤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금리 인상 우려가 하루 걸러 한 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제와는 반대로 우려가 짙어지면서 투심 약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파월 의장의 증언을 앞두고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온 탓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코스피는 상승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0.1%가량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46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814포인트 선을 지나는 모습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몬입니다. 일본 교토대와 신쇼대가 나노 소재 기업인 레몬의 지지체 성능을 평가한 결과 일반 지지체를 사용했을 때보다 배터리 수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이 사용한 지지체는 레몬이 개발한 이 나노 섬유 전해질 지지체인데요. 해당 지지체를 리튬 전지에 삽입을 했더니 기존 300시간이었던 배터리 수명이 2000시간 넘게 늘어났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왔던 성능과 수명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이 액체 형태의 리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작은 스파크에도 불이 붙는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반면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수용체와 지지체가 모두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정도 쉽고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화재와 폭발 위험도 낮은데요. 하지만 충전이 쉽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몬 지지체와 관련한 이번 연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때문에 오늘 개장 직후에 레몬은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몬은 29% 오르면서 상한가 여전히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6,0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창 공장에 4680 배터리 양산 라인 구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4680 배터리는 지름이 46mm 그리고 높이가 80mm인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기존보다 용량은 5배, 그리고 출력은 6배가량 개선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차 주행거리가 16km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테슬라는 차세대 배터리로 이 원통형 배터리를 적극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배터리 공급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얼마 전에 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 요청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고객사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고요. 단지 뉴폼 팩터에 필요한 설비다, 이렇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LG 엔솔이 4680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양상 투자에 나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에 오늘 장에서는 세아 메카닉스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현재 8% 넘게 오르면서 6,2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엔솔과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아 메카닉스는 지난해 5월에 또 LG 엔솔과 LG 엔솔 자회사를 대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을 2건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식에 주목이 크게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엔솔은 마찬가지로 2%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6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인데요. 어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실패로 돌아선 가운데 오늘 카카오는 대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최대 35%에 대해서 주당 15만 원의 공개 매수를 결정한 건데요. 이번 공개 매수가 성공을 하게 되면 카카오는 의결권 지분 19.4%를 보유한 하이브를 제치고 SM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번 공개 매수는 오늘부터 이달 26일까지 시행이 되고요. 총 인수 금액은 약 1조 2,500억 원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절반씩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SM 경영권 인수를 통해서 이 지식 재산권을 확보해야만 카카오엔터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SM 경영권 분쟁에는 다시 한번 불이 붙게 됐는데요.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SM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MCNC가 15%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SM도 14%로 크게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개 매수를 선언한 카카오는 2% 넘게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어제 이 카카오가 반격을 하게 되면 주가는 치솟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제시하면서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미 훌쩍 넘어섰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매수가 목표가 궁금해요. 이 기업의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 2차 전지 시장은 계속 갈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10가지 준비한 종목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FP의 픽은요. 큐브엔터, 동국제강, 현대 이지웰, CS윈드, 골프존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라이프 시멘틱스, 포커스 HNS, MK전자, 세방전지, 꿈비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궁금한 점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또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 투머치 토커인 두 분과 함께 시간 초과를 많이 하시는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으로 계속 이어가 볼지 윤여민 FP님. 네, 일단 큐브엔터 좀 말씀을 좀 큐브엔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27억 흑자전을 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아티스트 IP죠. 지금 여자 아이들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앨범 판매량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가파른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앨범 판매 출량을 보게 되면 2020년에 미니 3집을 좀 발표했을 때 그때가 15만 장이었는데요. 작년에 지금 이제 10월에 미니 5집을 발표했을 때 그때 이제 84만 장을 팔았습니다. 거의 이제 5배 이상의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판매량을 좀 어떻게 보면 보이면서 양적인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지금 4월에서 5월 정도에 지금 신규 앨범 판매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좀 밀리언셀러에 대한 어떤 기대감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중국의 항안용 관련돼서도 분명히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중국이면 뭐 우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광고 계약 체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모멘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애들 좀 원팀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하는 노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신규 상장이죠. IP 이제 보이그룹 한 팀과 걸그룹 한 팀이 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좀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큐브엔터로 시작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6번째 종목은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 라이프 시멘틱스. 네, 요거는 이제 헬스케어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것도 이제 그 국무총리 주최로 제3차 규제 혁신 전략회의 요 내용 좀 가져오고 싶은데 여기에 바이오 규제 혁신 방안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가 이제 6월 목표로 의료법 개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에 마무리를 해서 이제 비대면 진료 본격적으로 추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 얘기를 하게 되면 의사들 이제 반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 일단 대한의사협회와 2차 어떤 회의를 통해 가지고 비대면 진료 어떤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합의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이 정도면은 뭐 서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일단은 재진,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큰 병원 쪽으로 이제 환자를 많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뺏길 겁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돌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충분히 협의점이 있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의료 취약지대, 사각지대, 도서상간 지역 이렇게 사신 분들은 병원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의사들이 반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의사협회에서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수긍이 가능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최근에 이제 비대면 관련해서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라이프 시멘틱스 주셨고요. 이번에 윤여민 FP님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볼 때 철강 쪽에서 하나 좀 갖거든요. 동국제강 한번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좀 작년 4분기 실적 참 좋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글로벌 철강 가격의 좀 약세라든지 제가 볼 때는 좀 주력 사업 부분의 좀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사실 좀 4분기에 좀 약세를 좀 실현한 좀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좀 실적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시연을 했습니다. 특히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 955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좀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은 이제 올해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를 포함해서 지금 냉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좀 가격에 대한 인상을 좀 지속적으로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냉연 부분의 어떤 실적은 좀 분명히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판재 가격에 좀 인상이 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글로벌 가격, 특히 글로벌 철강 가격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여기에 또 이제 중국의 철강 업체들의 좀 손익에 좀 한계 상황이 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제가 볼 때는 반영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밑에서 꿈틀거리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철강의 수요가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 좀 완만하게 제가 볼 때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가 자체는 너무 이제 하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판단하더라도 너무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상승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동국제강 지난주에 철강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떨지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태근 팀장님. 네, 다음 종목은 포커스 HNS라는 종목인데요. 포커스 HNS. 이거는 이제 알체 유사 기업으로 알체라를 좀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생소한데 스펙을 통해서 상장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그 지능형 통합 관리 시스템 그리고 차량 번호판 인식, IP 카메라 그리고 AI 얼굴 인식 IP 카메라, 뭐 AI 얼굴 인식 출입 단말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한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SK 실더스라는 회사와 현재 이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제품을 이 회사가 다 공급을 그러니까 그 SK 실더스가 뭐냐면 예전에 ADT 캡스라는 회사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물리적인 제품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포커스 HNS 이 회사가 현재 전자시장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2027년도까지 지능형 CCTV를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다 안 한다 이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한다라고 재확인이 된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그 알체라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알체라를 방문했기 때문에 알체라가 좀 더 이제 유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회사가 보안용 다기능 CCTV 작년에도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수 제품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알체라가 좀 더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볼 만한 종목을 보게 된다면은 아마 포커스 HNS 많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저께 차트가 이제 전고 좀 돌파할 것 같아서 땡. 봤는데 돌파를 하네요. 돌파할 것 같은데 땡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윤여민 FP님. 네, 현대 이지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현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좀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현대백화점 그룹에 편입한 이후에 구조적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의 믹스가 좀 개선이 되면서 작년 4분기에 좀 이익률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특히 이제 고객사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복지 포인트 온라인 사용률이 좀 상승을 하면서 질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올해도 좀 가전의 비중이 좀 줄고 오히려 고마진의 어떤 소비재 화장품이라든지 패션 쪽에서 제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익 개선율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0 지금 제가 볼 때 한 20억 정도 한 18% 이상의 지금 어떻게 보면 두 자릿수의 성장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률이 높은 구간에 제가 계속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작년 지금 11월에 좀 벤디스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뭐 작년 11월에 인수를 하고 12월까지 거래액이 103억을 좀 기록을 하면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연말까지 좀 BEP 지금 손익분기점을 좀 돌파를 하면서 흑자 전환까지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익 하지만 좀 저평가 구간에 좀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동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현대 이지웰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8번째 종목은 LG MK전자입니다. MK전자. 어제 사실 이렇게 덕산 아이메탈 할까 이 종목을 할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까 그냥 덕산 아이메탈 할 걸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이제 그 MK전자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반도체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 소재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반도체 또 얘기가 나오는데 네. 결국은 챗GPT 관련돼 가지고 AI 반도체 얘기를 이 부분이 계속해서 IT 쪽에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아시겠지만 DDR5 요거 같은 경우도 DDR4 같은 경우 이제 캐시카우에서 역할이 이제 끝이 난 상황이거든요. 거의 끝이 났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재고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돌파구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방금 말씀 DDR5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AI 반도체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시장 규모가 올해 이제 553억 달러로 커진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솔더볼 이게 지금 서대 말씀하셨던 덕산하이메탈과 겹칩니다. 솔더볼은 그러니까 기판과 기판을 접촉시키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번 예를 들게 되면 납땜 이런 걸 제가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네.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솔더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솔더볼을 이제 반도체 소재 특허 해가지고 이제 대만 쪽에서 이제 특허 등록이 이제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라든지 미국 쪽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 쪽까지 이제 대만산 뚫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만 쪽까지 발을 넓히게 되면서 어찌 보면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만 기업들을 일단 뭐 루트를 잡은 건 아니지만 현재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종목이고요. 땡. 네. 네, 여기까지요. 네, MK전자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여민 FP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지금 9번째 종목 아홉 번째네요, 예, 벌써. CS 윈드 좀 CS 말씀 윈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풍력 쪽의 대장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일회성 좀 이슈가 있었죠. 특히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터키 포르투갈 법인 관련돼서 좀 영업 손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좀 일회성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실적의 턴어라운드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15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60% 이상 늘어나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되는 부분들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영업이익률이 뭐 전사 마진보다 높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또 베스타스 물량 이외에도 좀 GE 물량을 좀 확보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GE 관련돼서 지금 공시가 나왔죠. 지금 616억 정도의 지금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좀 수주 물량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IRA 어떤 효과도 분명히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캐파 증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 지금 타워 공장 같은 경우 현재 대비해서 2배 수준으로 제가 볼 때는 증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4에서 5기가 수준인데 연간 생산 캐파율을 지금 10기가 이상으로 좀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2차전 쪽에 상당히 좀 수급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만 충분히 신재생 쪽으로도 올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대장주 CS윈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S윈드 신재생에너지 최근에 약간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다시 한번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9번째 종목인가요? 네, 9번째 종목입니다. 9번째는 이제 세방전지라는 종목을 세방전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 삼성 SDI가 GM 쪽으로 이제 루트를 만들게 되면서 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세방전지는 이제 GM 쪽보다는 볼보 쪽으로 해서 조금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아시겠지만 볼보의 짐로원 CEO가 이제 다음 주 우리나라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조금 이 배터리 공급을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걸 매출처 배터리 공급을 다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GM이 삼성에서 손을 잡는 것처럼 아마 볼보 같은 경우도 SK온 쪽보다는 아무래도 삼성 SDI 쪽으로 손을 좀 잡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GM에 이어서 이제 볼보와 어떤 협력 가능성
그리고 본다면 삼성 S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한 발 더 남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세방 전지는 또 이제 삼성 SI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삼성 SI가 그 세방 전지 쪽으로 배터리 셀을 주게 되면은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볼버 쪽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성 SI가 처음으로 이 위탁 협력사 위탁 생산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방 전지 같은 경우는 삼성 SI를 통해서 이제 볼버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볼보가 만약에 우리나라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삼성 쪽으로 또 공급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세방 전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준비를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세방 전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이제 윤여민 FP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참 다양한 섹터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지금 마지막 종목은 골프존 한번 좀 말씀을 좀 골프존이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고성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뭐 라운드 수는 지금 2,200만이 좀 넘는 상황. 좀 제가 볼 때는 비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수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75, 이제 뭐 매출액 같은 경우 1,400을 좀 기록을 하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6% 이상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좀 매출액이 좀 크게 좀 증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신제품 이제 모션 플레이트 관련된 출시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드웨어의 판가 상승에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도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이제 골프의 좀 유동 인구수가 약간 좀 줄어드는 제가 볼 때는 뭐 골프라든지 이제 의류 또 이런 쪽에 좀 산업이 약간 좀 정체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동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는데 결국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또 이제 해외 좀 미국의 매출액이 좀 대폭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실내 골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제가 볼 때는 수치로 확인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다 또 이제 미국에 대한 확장 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어떤 유혹 매출에 대한 유호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골프존까지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10종목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종목 꿈비를 준비 좀 했는데요. 꿈비. 그 일단은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출산율 문제가 상당히 뭐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중국은 인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걱정하는 거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쨌든 뭐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결혼 휴가를 뭐 30일을 제공한 늘리는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유아 지원이란지 그리고 A를 놓게 되면은 또 뭐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 감면이란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중국 쪽 같은 경우도 뭐 저출산 탈출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OECD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하위 0.78명, 뭐 0.5명 안에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3월 중순 정도 이제 그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요게 이제 열릴 예정인데 이게 원래 3월달 얘기가 나왔었다가 이제 빠르게 이제 3월달 중순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직접 이제 또 이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직접 주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전 같은 뭐 현금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지원들이 좀 나왔으면 그러니까 조금 눈높이에 맞는 지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꿈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유아매트라든지 침구류 원목 가구 같은 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아용품 시장도 프리미엄이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짧게 보기 위해서 네. 준비했습니다. 네, 땡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꿈비까지 두 분이 10가지 저희가 총 20가지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그중에서 하나 콕 집어보죠. 탑픽을 골라볼 텐데 탑픽과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체크해 주실까요? 윤여민 팀.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좀 설명드렸던 골프존 한번 좀 골프존이요?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 상당히 양호했고 특히 이제 네. 올해 1분기 매출액도 지금 27%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어떤 호실적에 대한 부분 상당히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14만 원대로 수렴을 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측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7만 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골프 조언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꿈비입니다. 꿈비. 꿈비고 요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짧게 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한 발 이제 마지막 반등이 나왔다 생각이 드는데 그거 보고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매수가가 24,000원에서 2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밴드 하단에 거의 접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24,000원에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3,000원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또 다양한 종목들 여기저기 많은 업종과 섹터별 종목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골프존과 꿈비를 픽해 주셨으니까 잘 시청자분들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약속해 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